자, 제가 이번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게 될 때는 이게 부채 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이 금융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은 금리와 인플레 동시 인상에 의한 고통을 겪게 될 거고, 소비 여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하우스 푸어들이 아주 문제가 될 거고, 이 다중채무자 또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이 위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언제 시작이 된다는 거냐. 제가 봤을 때 미국에 지금 이 금리를 갖다가 0.75씩 두 번 올리는 일이 6월, 7월에 있었습니다. 대체로 보면요, 이런 효과가 한 6개월 지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경험으로 볼 때요. 그래서 올 12월 달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가 확연히 나타날 거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내년 3월 전에 미국의 경기 침체의 영향이 한국에서 터지는 사태로 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마이너스 성장 등 부정적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정시 바닥론이다. 다시 또 올라가는 랠리가 시작되었다. 월가에서는 스탠다드 앤 푸어 500이 올해 말까지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캐시 우드도 반등론에 베팅을 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캐시 우드라는 것은 아크 인베스터 CEO죠. 그래서 성장주가 수익을 낼 거다. 다시 성장주의 시대가 왔다. 침체장이 끝났다.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해서 배가 하나 떠났지요. 1일날. 그래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이제 아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배 한 척의 곡물 수출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창용 하는 총재는 향후 0.2%씩 인상이 적절하다. 그래서 6%대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 상승이 2, 3개월 지속되고 10월 달쯤 안정이 되는 모습이 예상된다면, 자, 0.25씩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때 올리는 것이 적절하고 0.5는 할 필요가 없다. 자, 10월 달에 물가가 안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가가 7, 8%가 되면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되고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자, 지금 6% 오렘스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잡기 위한 대책은 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의 연준이 6월달, 7월달 두 번 0.75로 이렇게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5까지 돼서 한국은 2.25,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되었는데도 지금 추가적인 외화 유출, 그러니까 이 고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크게 겁도 먹지 않고 있어요. 아니,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듣고 믿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 자, 항상 내려갈 때도 중간쯤 또 올라간다라고 바람 잡아서 뺏겨 먹고, 또 올라간다고 바람 잡아서 뺏겨 먹는 사람들이 나오고, 부동산도 크게 내려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TV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자, 유가가 내리니 농산물이 배추 89, 오이 75, 이 한여름에 무더위와 비로 지금 작황이 엉망이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한풀 꺾인 식품 가격이 세계적 고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옥수수, 식용유, 커피 가격은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 물가 하락이 예상된다 이러는데요. 이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경제 버팀목인 소비가 흔들거리면서 미국 사람들이 가전제품 구입을 줄이고 생필품만 사고 있다. 그래서 6월 달에 소비자 지출이 1.1% 증가했는데 소비 지출이 늘은 것처럼 차희 효과를 하는데, 제 말 잘 들으세요. 소비 지출이 늘은 게 아니라 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 즉 가격이 올랐으니까 소비액이 커진 것처럼 보이고 실질 소비는 0.1% 증가에
거치고 있고 6월 가처분 소득이 0.3% 줄고 저축률은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에요. 그래서 소비할 가계의 여유 자금이 빠듯하다. 자, 세계 소비의 핵심 지역인 미국에서 가처분 소득이 지금 확확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니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그런 형태의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러니까 지금 구걸이 비상선언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걸에서 대규모 해고가 나올 거다. 올해 들어 미국 내 스타트업 439곳에서 6만 2천 명이 해고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해고가 지금 큰 기업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답니다. 자, 그보다 이제 한국에 더 심각한 것은 넉 달 내리 무역 적자로 지금 14년 만에 처음 4개월 연속 적자고, 또 대중국 무역 수지도 30년 만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2달째 수출이 한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뭐 수출 진흥 대책을 내겠다지만은 이게 참 역부족이다. 그래서 올해 누적 적자가 150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월 달께 이번에 나왔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4, 5, 6, 7이 지금 다 적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은 전년 대비 2.5%나 감소했고, 역대급 수출에도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올라 이 지금 수입이 더 늘어나는 적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수출 9%가 낼 때 수입이 22%가 폭증을 했고 7월달 무역 적자 한 달치가 46억 7천만 달러 적자고, 뛰는 에너지 가격에 거의 속수무책의 무역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 집계 이후 66년 만에 최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계 작성이 5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1956년, 66년 만에 최대의 무역 적자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겨울철에 원유 수요가 늘어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절기에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중국도 지금 도시 봉쇄가 계속되고 있고 중국 수출도 줄어들고 미국의 소비 감소, 특히 전자제품 감소로 미국 수출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3고 속에 한국의 경제가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라며. 뭔 쌍둥이 적자냐? 정부의 재정도 적자고 거기에 이제 무역으로 인한 경상수지도 적자. 그래서 한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쌍둥이 적자에 처해 있던 것은 97년 외환위기 때나. 자,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서로 세게 때리는 이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반도체가요, 삼성하고 SK에 중국에 진출한 생산 라인에 이 차세대 공정이 제대로 될 건가? 지금 그게 의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투자 금지에 이어서 지금까지 10나노에서 14나노까지 지금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을 확대해서 반도체 산업도 이대로 가면 갈수록 거의 대책 불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무역 적자도 심각한데 이제 자산 가격 폭락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기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도 1년 새 거래가 70% 줄었다는 거예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에요. 총액 상위 50곳에 상반기 518건이 거래됐어요. 작년 1609건에 32% 수준.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서울 2030 영끌 매수도 반토막이 났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 거래가 빙하기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이하의 매입 비중이 한때 42%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24.8%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금리에 수도권 외곽부터 지금 시장이 완전히 급냉했고
어왕 등은 매물이 작년보다 25% 늘었고 강남권에도 일부 매물 쌓이고 가격이 하락하고 똘똘한 한 채는 수요가 있다고 보수 언론들이 바람을 잡고 있지만 이것도 곧 끊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강북의 영끌족이 집 안 팔고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영끌에서 이 집 팔면 싸게 팔아야 되니까 못 견디죠. 자, 아파트가 4,300채나 되는 단지에서 두 달 새 거래가 2개밖에 없었다. 포항에서는 분양금 프리미엄을요 1억을 낮춰도 그러니까 새 분양 아파트 프리미엄이 1억이 더 붙었었는데 500만원까지 낮춰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최고가 등장에 또 내놓았던 매물까지 거두면서 미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는 거의 지금 팔아달라는 전화만 오고 사겠다라는 전화는 안 오고 호가도 내려가고 있어요. 수천만원 억 단위로요. 그래서 부동산들이 거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부동산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내년 상반기까지 냉각기다 가격 급락 가능성은 적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올 연말까지 하방 압력 싸움만 계속 눈치를 볼 거다. 자, 웃기고 있어요. 이게 전문가들의 소리랍니다. 제가 볼 때 끝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공황2 같은 장기 경기 침체 불황이 지속될 때 이 자산은 전부 다 끝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그렇게 먹고 대비하는 것이 낫다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부채 위기가 올 거고 금융 위기가 올 건데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산 거품의 폭락,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 주식, 코인, 부동산 등이 공이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부동산이 제일 늦게 데미지를 입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상반기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반기에는 이제 점점 중심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을 할 거고 거래는 완전 올스톱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붕괴가 전방위로 시작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는데 부동산만 멀쩡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식이 바닥이다, 반등할 때 됐다고 말하는 미국 월가의 멍청이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소리 멍멍멍 쳐다